때로는 이게 화가 날 때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정치인이 된 다음부터 네. 정말 혈압이 올라서 뒷골이 땡긴다는 표현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땐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이제 명절인데,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고요. 그래도 백신 올 때까지 코로나 잘 피하시고, 즐거운 명절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그래도 좋은 얘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떨리죠? 경제학자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학자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힘든 점은 뭐가 있는지, 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게 주업이고, 그런 면에서는 달라진 건 없는데, 예. 이제, 목표가 달라졌죠. 타겟이 달라졌다는 게 예전에는, 예. 동료 학자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 이게 이제 주 고객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정치로 들어온 다음에는 주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경제학을 평생 공부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전문 용어 이런 거 안 쓰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훨씬 많이 하죠, 이제는. 그런 면에서 좀 달라졌어요.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다. 학자는 그냥 뭐 공부하고 연구하면 되는 이런 답변을 약간 예상했었는데. 그래요? 예.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게, 예. 어렵다기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예. 공부하고 맞는 얘기를 하면 됐거든요. 맞는 얘기는 주변의 동료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면,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하면 틀리지 않으면 되는 얘기였는데 예. 여기는 들어와 보니까 언제 얘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타이밍. 예.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틀린 얘기가 아니면, 예. 가끔은 조그만 틀린 것은 가만히 침묵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얘기는 맞는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통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고를 해요. 근데 제가 아직 많이 서툴어서 뭐 좌충우돌도 많이 하는데 이 사는 게 간단치 않구나, 단순하지 않구나 이런 걸 맨날 느끼죠. 서툴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적성에 맞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적성에 뭐 안 맞으면 어쩔 거예요. 이제 맞춰야지. 적성을 만들어내야지 뭐.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 새로운 것은 예전에 제가 학자일 때는 완전히 개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새롭다고 느끼는 건 새롭고 또 부담도 되고 또 기쁘기도 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희망을 걸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사실은. 근데 그 부담을 제가 기꺼이 져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요. 필리버스터 연설 중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보통 이 네네. 보수 네네. 우파 정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뭐 시장주의자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시장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시장주의자라고요? 저더러 시장주의자라고요? 시장 믿지 않습니다. 시장을 두려워합니다. 시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져야 할 것을 다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반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윤희숙 의원님 저 반박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국민들도 공감할 것 같고. 그래서 저거는 뭐 갑자기 생각나신 멘트인지 뭐 네.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무서워했어요, 항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시장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과 필요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시장을 공부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경제학자로서 살아온 세월이 이제 한 20몇 년 되는데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정말 거기에 공감해요. 근데 그러면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용감한 사람들은 그거는 직무태만이고 배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공부를 좀 한 사람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맨날 핑계가 저기 의도는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되거든요. 의도가 좋아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죠. 의도가 좋으면 그 의도가 그대로 구현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전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그 일을 다 하지 않고 의도만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또는 입법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부합하지 않은 동료 의원, 다른 그렇죠. 의원을 보시게 되면 참 속으로 참 속이 타실 일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정치인이 된 다음부터 예. 정말 혈압이 올라서 뒷골이 땡긴다는 표현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땐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혈압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 혈압이 오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최근에도 약간 혈압 오를 일이 있었는데, 병창흠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네네네. 여당 쪽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부동산 폭등에 대한 네네. 실수, 잘못을 이제 전 정권 탓으로 막 돌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네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보고는 혈압이 전혀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너무 세게 자기 발등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생각해도 정권이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전 정부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4년 내내 장담을 해왔잖아요. 저 가격을 잡을 수 있고 시장을 잘 다스릴 수 있더라고. 자신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했었죠. 그렇죠. 여러 번 했어요. 대책이 주머니에 잔뜩 있고, 우리 정부는 정말 잘할 수 있고, 이런 장담을 4년 내내 했단 말이에요. 20년 여름까지 계속. 그런데 지금 와서 전 정부 때문이다 그러면 전 정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정부 시작할 때 이미 전 정부는 그 앞에 있던 조건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동안 장담은 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찌질한 거죠, 그거는. 가끔씩 보니까 페이스북에 찌질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변명도 하고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 제대로 된 대책도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고치겠다 이래야지 국민들이 이제 믿음이 가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국민들이 다 좀 기대를 접은 거죠, 지금. 의원님의 그 표현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기자들이 그걸 받아 쓰더라고요. 기자들도 공감을 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니까 그런 걸 헤드라인에 쓰는 게 아닐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아마 우리 우리 곽 선생님도 그 방송을 만들 때 이게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야 제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제작할 때 국민들이 이런 걸 궁금해할 거다. 또는 국민들이 이런 거를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새로 알았다. 이런 반응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드는 주제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청자들이 글 보고 있는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율동을 하시더라고요. 율동은 보통 7살 아래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지 않아요? 제가 적절한 표현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화사하고 귀엽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실 저는 좀 약간 감동을 했던 게 그냥 뭐 연설하고 페이스북에 네. 글 쓰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네. 다른 뭐 어떤 걸 해야 국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의해서 저런 걸 하신다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 국면이라 예. 국민들하고 직접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고육지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중요한 건 피드백을 또 제가 받아야지 저도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예. 이게 쌍방 그 소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페이스북을 많이 했는데 페이스북의 독자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뭐랄까요, 좀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데, 이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유니스 TV와 비슷하게 저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그 경사TV도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 컨닝하고 있어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은 한마디로, 고급 담론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이 정치나 경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이 지식인 시민들이 모여서 고급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담론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곽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런 유튜브를 하시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치우치지 않고 또 저렴한 방식으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생각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이러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불만도 사실은 그분들이 국민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반응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슬픈 사실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아직도 백성으로서의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는 뭔가 공공적인 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해서 목소리도 내고 의견도 내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이제 흥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곽 선생님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 맞고, 경제사회연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식을 굉장히 깊이 느끼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오셔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고급 얘기들을 하는 담론의 장, 아주 새로운 형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혹은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정말 잘못 만든다라는 사실은 울분 때문에 이 정치에 영입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국회에 들어오니까 정말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구도가 거여와 완전히 쪼그라든 야당과 이 구도에서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상식적인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분들이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네,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아이고, 고생하세요. 네, 다음에 제가 뵙게 되면 사진 꼭 한번 같이 찍고 싶습니다. 사진이 문제가 아니고 사진도 찍고 우리 이 거리두기 끝나면 조창조 선생님이랑 같이 소주 한 잔.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